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마동환의 법률상식 진행자 마동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적재산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2주 동안 저희는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가 뭔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trademark 상표에 대한 거, 또 그리고 patent 우리가 그 특허에 대한 거를 지난 두 방송에서 다뤘고요. 오늘은 그 copyright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trademark하고 copyright은 다 같이 그 USPTO라는 사이트에서 여러분이 정보를 습득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카피라이트에 관한 거는 그 웹사이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copyright.gov 에 가시면은 카피라이트에 대한 정보를 전부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왜 카피라이트이 지적재산 같은 데에도 불구하고 한 웹사이트에서 핸들하지 않고 다른 웹사이트가 있느냐 하는 데에는 이 특허 지적재산권을 등록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피라이트는 많은 자료들이 온라인으로 될 수가 없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그 사이트가 별도로 따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카피라이트에 대한 그 정보는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에서 다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카피라이트이고 어떤 게 트레이드마크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 구분이 때로는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이 이 상표란 말과 그리고 저작권이라는 말의 이 표현에 집중하신다고 보면은 아마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 차이를 이제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가 카피라이트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엄청나게 많죠. 우리가 쓰는 소설, 아니면 내가 쓰는 그 non-fiction article, 그리고 시를 쓴다거나 아니면 교과서를 작성한다거나 어떤 참고서라든가 모든 종류의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 print article들이 나의 고유한 work이다 라고 증명할 수 있으면 다 카피라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도 물론 카피라이트를 전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 자체도 물론 카피라이트를 할 수가 있고, 참고로 웹사이트를 카피라이트 하실 때는 그 웹사이트를 다 프린트아웃 하셔가지고 그 프린트아웃 된 그 종이 그 버전을 여러분이 서브밋 하셔야 되십니다. 또 웹사이트도 수시로 이제 에디트하고 변경하고 추가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내가 카피라이트를 한 그 웹사이트과 추후에 변경된 웹사이트는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컴파일레이션이라는 걸 갖다 설명드리면서 어떻게 거기에 이어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 저작권법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요새 그 많은 그 연예 뉴스를 보시면은 가수들이 옛날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게 그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주 고급 주택에 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연예인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그들이 다 돈을 어디서 그럼 그렇게 버느냐? 물론 여러 가지 그 엔터테인먼트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겠지만은 본인들이 쓴 작곡한 부른 노래에 대한 그 저작권, 그 카피라이트, 그 저작권료를 받는 그 액수가 상당하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작권법이 보호가 되면 될수록 이제 그 거기에 대한 author들 그러한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낸 사람들에 대한 세상의 대우가 그만큼 훨씬 다르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타운 내에서도 그 노래방에서 부르는 노래들, 그 노래들이 저작권료를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하는 걸로
이제 소송이 있었던 거를 여러분들이 신문 또 이제 그 뉴스 지상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다 이 copyrightable 그런 내용들입니다. 추가로 내가 그린 그림, 페인팅, 사진, 이제 또 뭐 지도, 그리고 어떤 그 내가 이 그 테크니컬한 드로잉이라든가 또 그 스크린 플레이 하는 우리 저기 그 라이팅이라든가 가사만을 쓴다든가 아니면은 그 춤을 추는 안무까지도 전부 다 카피라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영화는 물론이고 모든 그 다큐멘터리 그리고 영화 속에 있는 음악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카피라이트 가능한 그러한 그 내용물들입니다. 그래서 카피라이트하고 우선 제가 잠깐 그 트레이드마크의 그 차이점을 본다 그러면은 이 카피라이트이 저희가 소설이 어떤 경우엔 단편 소설일 수도 있고 짧은 시일 수도 있습니다. 짧은 시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몇 줄 안 되는 얘기겠지만은 그 중에 어떤 한 줄을 이거를 과연 이게 카피라이트를 해야 될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I am 사랑 솔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은 이러한 내용이 시중에 있다 하더라도 요것만을 내가 트레이드마크 해가지고 어떤 그 상표를 갖고 상품에 대한 그런 도전을 하겠다 하셨을 때에는 이제 그 트레이드마크able 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copyrightable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항상 트레이드마크와 카피라이트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결정이 그냥 단순히 간단하지만은 알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그 지적 재산권을 내가 아이디어가 있고 그걸 보호해야 되겠다 했었을 때는 필히 변호사를 직접 만나셔서 지금 과연 나한테 어떤 방법의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내가 요청을 해야지 제일 나한테 유익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상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은 카피라이트에 대한 좀 그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피라이트이 모든 게 전부 다 그 카피라이터블 한 거는 아닙니다.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compilation 아니면 collective artwork 이 얘기는 뭐냐면은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오늘 2월 2일이라고 그러면요. 오늘 웹사이트 버전이 3개월 후에 또 바뀌고 또 1년 후에도 또 바뀌고 왜냐하면은 우리 현 생활이 웹사이트이 됐든 뭐가 됐든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서 또 그거를 뺄 건 빼고 추가할 건 추가하고 하는 이런 업데이트이 계속 일어나는 과정에서 카피라이트를 처음 걸 했었을 때 계속 변화나 추가 사항들이 있으면은 기존 카피라이트에다 더하면 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제 그 컬렉티브한 아트웍이고 그리고 이제 이 컴파일레이션이지만은 몇 가지 요구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우선 첫째, 그 자체가 순서대로 다 이어져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스타 워즈가 처음에 1편, 2편, 3편 이렇게 나오지 않은 거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그 시퀄이라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다가 다시 또 일로 가고 또 여기서 또 이어지고 하는 이런 그 스타 워즈라든가 우리 그 무비들의 그걸 보시면은 이게 전부 다 우리가 그 컴파일된 그런 이제 저작권이라고 생각할 수도 로 신청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컴파일레이션을 해서 그 컬렉티브한 그 저작권을 가질라 할 것 같으면은 이게 순서대로 꼭 1, 2, 3, 4대로 돼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 그러한 시퀀스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설명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순서대로 붙여놨었을 때 그 전체가 역시 원래의 이 저작권을 신청할 때 목적한 그 목적과 같다라는 것을 이제 그 준비를 증명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이 저작권을 신청하는 사람이 1, 2, 3, 4, 5 했었을 때 다 원래 처음 걸 만든 똑같은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requirement도 있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같이 작업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일하는 거를 이 시퀀스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했었을 때는 별도의 petition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누구의 아이디어냐. 과연 이렇게 그 훌륭한 스토리들이, 아니면 훌륭한 음악이, 아니면 영화 배경 음악이 과연 누구 머리에서 나왔느냐 하는 이 author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되겠지만은 많은 경우에 회사에서 사람들을 임플로이 해가지고 이 임플로이들이 창작 작업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 요즘 이제 지난 한 1, 20년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예전에 익숙치 않았던 연예 기획사라는 데들이 있습니다. 이 기획사 저희들 잘 많이 아는 SM이니 이제 YG니 JYP니 이제는 일반인들이 다 아는 이제 그 상식적인 용어가 됐지만은 이 기획사에서는 작곡가도 있고 작사가도 있고, 그리고 한 곡의 작사가가 여러 명이도 있고, 여러분 그렇게 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곡을 쓴 작사를 한 사람은 A, B, C, D 다 있겠지만은 여기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경우에 따라서 회사와 author하고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author는 이런 경우를 갖다 이제 저희가 얘기를 work made for hire, 고용돼서 된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나왔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카피라이트를 신청하실 때는 이 아이디어 자체가 누구에서 나왔는지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플로이 입장에서도 내가 일하는 회사에서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느냐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처음에 고용될 때에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창작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은 이 저작권 법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내 창작물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어떠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같이 이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카피라이트를 할 때, 저작권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이 창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이 creativity, 창의성, 이게 그러면 어떻게 창의성을 증명을 하느냐 하는 거가 이제 결과적으로 카피라이트를 집어넣었을 때 그게 어떻게 이제 다루어지느냐 하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그 창의성이라는 거는 그냥 있는 raw data만 갖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어느 교회에 출석 인원들이 있는데 그 출석 인원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모아 놓은 거, 이거 자체로는 이 raw data라는 창의성이 없기 때문에 카피라이트를 못하지만은 이거를 나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열거를 한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지역으로 나눠서 그 전체적인 리스트를 만든다든가 했었을 때는 나의 창의적인 그 작품으로 그거는 카피라이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카피라이트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Fair Use Doctrine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적당한 선에서는 이게 설령 카피라이트이 돼 있었다 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고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노션은 뭐냐면 흔히들 뭐 20% 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카피라이트이 전체된 거 있는 것 중에서 내가 20%가 안 되는 거를 갖다 사용했었을 때는 Fair Use Doctrine에 의해서 이제 그 카피라이트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 라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정보고 옳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 Fair Use Doctrine의 그 기준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 목적이 뭐냐? 이 목적이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느냐, 아니면 공공이익을 위해서 교육 목적으로 내가 그 이 카피라이트된 부분의 일부를 갖다 쓰는 거냐 하는 그것도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그 사용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카피라이트된 그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카피라이트 이제 그거를 전체적으로 내가 도용하느냐 아니면 아까 얘기한 20% 10% 하는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중요한 사실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Fair Use Doctrine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왜 카피라이트를 해야 되느냐? 카피라이트의 그 필요성이 뭐냐? 그 필요성은 뭐 말 그대로 내가 창작한 노래에서 내가 만든 노래로 내가 그 저작권료를 받고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그런 거 없이 무단 복제하고 썬다 했었을 때는 나의 손해를 갖고 내가 소송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내가 카피라이트 지적 재산권을 갖고 있으면은 그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등록이 되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statutory damage라는 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령 제가 작곡을 했습니다. 작곡한 노래가 ABC라는 이런 노래인데 흥행은 빵점. 근데 누군가가 내 노래를 갖다가 카피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로 인해 가지고 내가 손해 본 게 얼마냐 하는 거를 가늠하기가 참 힘들겠죠. 원래 내가 불렀던 노래는 흥행이 안 됐으니까. 하지만은 이 statutory damage라는 개념은 뭐냐면 법이 아주 정해놔 가지고 내가 얼마를 손해를 받는지를 어렵게 계산할 필요 없이 일단 카피 한 케이스당 벌금을 아주 그냥 책정해서 매긴다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적게는 뭐 한 300불에서 이제 그 많게까지는 한 3만 불까지도 이제 할 수가 있고, 그 차이는 이 statutory damage의 차이는 주마다 틀리고, 그리고 이제 그 이 판사의 재량권에 따라 또 틀립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악의성으로 고의성으로 일부러 그런 경우라고 그럴 것 같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15만 불까지 판사가 벌금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나는 이게 이미 카피라이트이 되어 있는지 모르고 내가 그냥 썼다. 그리고 당장 내가 앞으로 안 쓰겠다 하는 경우라고 그럴 것 같으면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그 infringe한 내용에 한 300불 정도 뭐 이제 그 비교적 이제 적은 액수의 이제 그 벌금 데미지를 받을 수 있지만은 상황에 따라서는 이러한 도용당한 사람의 손해를 증명할 필요 없이 법으로 책정된 액수,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에 그런 것을 저희가 statutory damage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피라이트를 함으로써 이제 그 내가 내 창작품을 갖다
이제 그 reproduce 할 수 있고, 음반이면 음반을 계속 내고, 책이면 책을 계속 찍어내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 그런 그 derivative work들을 갖다가 이제 제가 이제 작업할 수가 있고, 그리고 물론 그렇게 reproduce한 이 인쇄한 인쇄물들 아니면은 디지털 포맷이든 그것을 제가 다 뿌릴 수 있다 하라는 게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 세미나 강의를 갖다 마치면서 제가 끝으로 간단하게 이 차이점들을 좀 다시 하이라이트 하면은, 트레이드마크라는 거는 트레이드마크하고 패턴하고 이제 그 카피라이트의 이제 차이점을 저희가 말씀을 이제 드릴 텐데, 어떤 심볼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단어라든가 아니면 어떤 모양이라든가 디자인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카피라이트는 창작물, 그 original work of authorship. 그래서 이제 그게 소설이 됐든 드라마가 됐든 뮤지컬이 됐든 음악이 됐든 그런 그 창작품들, 아니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됐든 내가 아니면 architectural drawing이 됐든 그런 내용들을 갖다 이제 그 저작권을 요구하실 때는 이제 카피라이트를 요구하시는 거고, 패턴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거는 인간을 이롭게 하는 뭔가 새로운 창작, 그리고 그 창작하는 과정, 기계, 만드는 방법, 이 배합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아울러서 우리가 특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주에 걸쳐서 지적재산권이라는 이 트레이드마크, 그리고 이제 패턴, 카피라이트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한테 드렸습니다. 너무나 방대한 토픽을 3주 안에 커버한다는 게 참 불가능한 얘기지만은, 그래도 이 세미나를 통해서 최소한 여러분이 트레이드마크가, 패턴이, 카피라이트이 뭐구나 하는 것만 아실 수 있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이 방송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적재산권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새로운 제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